일제시대 별난사. 결국 실패로 돌아간 국산품 애용운동인 조선물산 장려운동. 조선물산 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말까지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경제자립운동인데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경제 영역에서 민족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1910년대 후반 이후 공장을 설립하고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한 조선인 자본가들은 일제의 경제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세 철폐로 인해 타격을 받은 조선인 자본가들은 1920년대 초반부터 조선물산을 장려하고 조선인의 산업을 진흥하자는 목적으로 대중적 경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은 평양으로 1920년 7월 발기인 대회를 열었으나 일제와 평양상업회의소의 방해로 설립이 중지되었지만 1922년 5월에 다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6월 20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922년 12월 중순 연희전문학교 학생인 염태진, 박태화 등 50여 명이 조선인이 일치하여 조선 물품만 쓰고 수입품은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며 자작회 발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선물산 장려와 자작작업의 사회적 요구 속에서 1923년 1월 20일 서울 낙원동 협성학교 강당에 50여 명이 모여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위원회 이종린, 정노식, 김인수, 박동환, 김철수, 한인봉, 고용환, 김동혁 등을 선임했는데 이들은 민족운동가, 교육자, 종교인, 기업인 등으로 창립총회에서 회의 조직과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이사 20명을 선출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첫째,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무명을 염색해 입을 것, 둘째, 음식은 식염 사탕 등을 제외하고 토산을 사용할 것, 셋째, 일용품은 토산을 사용하고 외국품을 사용 시 가급적 절약할 것 등이었습니다. 1920년대 전반기 민족운동 세력의 분화 과정에서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일어났는데 민족주의 계열과 조선인 자본가들은 일제 당국과 일본인 자본가에 대해서는 조선인 물산장려론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면 물산장려운동을 반대하는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는 생산력 증대론으로 대응했는데 조선인 물산장려론은 일본인 자본에 대항한 조선인 자본이란 민족적 주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물산의 장려가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비판하였는데 생산력 증대론은 조선물산이 많이 생산되면 민족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계열에서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한 것은 이 운동이 결국 민족자본의 육성을 지향하는 운동이라 자본가의 국적만 바뀔 뿐 자본가가 수탈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조선물산장려회 의사결정기구는 지방대의원대회 총회 이사회로 구성되었는데 지방대의원대회는 본회와 지회의 활동 방안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고 총회는 1년에 한 번 주요 사업과 활동 방침을 논의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사업 전반을 집행했는데 산하의 격리부 조사부 선전부를 두었으며 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요 지방에 지회를 설치했는데 규정에 따르면 거주회원인 30인 이상일 경우 지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1922년 12월 경상남도 진주의 자작회 발기회를 시작으로 북부 함경도까지 전국적으로 지회가 설립되었는데 지역 물산장려운동의 주도 세력은 대부분 지역 청년단체, 기독교 청년단체와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방 지회들은 조선물산의 애용을 장려하고 조선물산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소비조합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조선물산장려의 대표적인 사업은 선전활동이었습니다. 선전의 방법은 선전 행렬, 강연회, 가정선전반 조직 등 다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음력 정월 1일 회원들이 모여 서울 시내에서 실행한 선전 행렬이었습니다. 1923년 2월 3일에는 서울 천도교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해 설태희의 개회사에 이어 이종린의 사회로 개최되었는데 연사는 최순탁, 이도나, 오화영 등이었습니다. 1929년 12월 3일 강연회에서 동양염직 이욱하가 생산업자와 조선물산장려, 경성방직 정세택이 방직사업의 성쇠와 생활의 소장, 경제학 박사 이근로가 자작작업의 본의 등을 강연했습니다. 조선물산장려회는 조선물산 장려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1923년 2월에 소비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설립위원으로는 이순탁, 김철수, 나경석을 선출했으며 생산 장려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수공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물산 진열관의 설치와 조선물산 품평회 개최, 계몽을 위한 기관지 발행에 착수해 1923년 11월에 산업계를 창간했는데 이 잡지는 1924년 3월 제5호까지 발행하고 종간되었습니다. 이후 1927년 4월에 자활로 다시 간행되어 12호까지 발행되었으며
1929년 10월에는 다시 조선물산장여회부 장산실생활 등으로 개칭되면서 1932년까지 간행되었습니다. 조선물산장여회는 1931에서 1932년에 이르러 국내외 정세 변화 때문에 이사진의 3분의 2가 바뀌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는데 1929년 대공황으로 임금이 인하되고 노동 조건이 악화되었고 치열한 노동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에서 소작쟁애가 확장되었고 신간회에 주력하였던 민족주의 계열이 물산장여운동에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이사진 개편과 운영 방법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1930년대 조선물산장여회를 이끈 인물들은 정세권 등의 상공업자와 김용관 등의 기술자 출신이 많았는데 정세권은 건양사란 건축 관련 회사 전무로 약 3년간 물산장여회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정세권은 일본 경찰에 잡혀갔을 때 물산장여운동이 독립운동이 아니냐는 경찰 질문에 조선은 일본의 일부로 오사카에서도 오사카 물건을 쓰자고 하는데 조선에서는 그게 왜 안 되냐고 반박해 풀려났다고 합니다. 김용관은 경성공업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일본 유학을 한 후 발명학회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사로 활동했는데 일제는 1920에서 1930년대 조선인의 경제자립운동을 계속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공업은 대부분 수공업이라 생산성과 공급력이 떨어져 물산장여운동 시작 이후 수요만 늘어나자 공급자들은 생산을 늘리는 대신에 가격만 올려 국산품 가격이 폭등했고 자본가와 상인만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외국 사치품 같은 것은 쓴 적 없는데 이 운동 때문에 오히려 국산품 값이 오른다고 비판했는데 정리하면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마르크스주의 말과 같습니다. 당시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 일본 본토에 대한 쌀을 수출한 일본인과 주선인 부호 지주층이 흥했는데 이들이 이 자금으로 회사를 세웠고 관세가 철폐되어 경쟁이 심화되니 운동을 벌인 것이라는 점도 비판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점이 지적되어 1920년대 후반에는 민중의 외면을 받으면서 쇠퇴했고 그나마 이어진 명맥도 마침내 1937년 2월 조선물산장여회는 총독부의 명령으로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지적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좌우합작 운동으로 조선물산장여회와 사회주의 단체인 서울청년회, 정우회가 결합해 1920년대 한국 독립운동 최대의 단체인 신간회가 결성된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일제 35년은 일제시대 별난사로 결국 실패로 돌아간 국산품 애용운동인 조선물산장여운동이었습니다.